새로운 KBS 일일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가 첫 방영이 되었습니다. 1화부터 정말 재미있어서 대박 명작이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내용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정원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거짓말 속에서 헤매는 모습이 영채에게는 최고의 오락이었거든요. 정원아, 너 정말 재미있어. 영채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원을 한번 놀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영채는 자신의 어머니 공란숙이 운영하는 회사에 정원을 입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원의 진짜 이름이 아닌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엄마, 내 친구 하나 회사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름은 주영채예요. 공란숙은 딸의 요청을 쉽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딸의 친구 하나 취직시켜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 영채야. 내 친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정원은 가짜 주영채로서 더 크라운 캐피탈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처음에는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원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채는 정원에게 달콤한 유혹을 제시했습니다. 정원아, 이제 넌 나야. 주영채로 살아보는 거 어때? 재밌을걸? 영채는 정원에게 비싼 옷들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평생 입어보지 못했을 명품 드레스, 구두, 가방들을 선물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정원이었지만 점차 그 달콤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정원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영채는 정원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정원이 평생 가보지 못했을 그런 곳들 말이죠. 정원아, 아니 영채야. 이제 넌 정말 부자가 된 거야. 어때 기분이? 영채의 질문에 정원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삶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주영채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이었죠. 회사에서도 정원은 부사장 딸로 대우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정원에게 존댓말을 썼고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정원은 이런 대우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영채 씨, 이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채 씨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던 정원에게 이런 대우는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영채는 정원을 더욱 화려한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고급 쇼핑몰에서의 쇼핑, 프리미엄 스파에서의 관리,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정원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변해갔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삶이구나. 정원은 혼자만의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삶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정원의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교묘하게 정원을 자신의 게임 속으로 끌어들였죠. 정원아, 아니 영채야. 너 정말 이런 삶이 어울려. 진짜 부자처럼 보여. 영채의 칭찬에 정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영채의 의도를 알지는 못했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정원은 점차 주영채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명품 옷을 입는 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도,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도 정말 주영채가 될 수 있을까? 정원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것들을 주영채라는 이름으로는 모두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영채는 이런 정원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 정원은 우산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모두 젖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원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정원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혜라였습니다. 정원에 생모이면서 정원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여자였죠. 혜라는 비에 젖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니 상당히 품격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로 바래다 드릴까요? 혜라의 제안에 정원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원망해왔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혜라는 정원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라는 정원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혜라의 질문에 정원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차정원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영채입니다. 정원은 결국 가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밝힐 용기가 없었거든요. 주영채, 혹시 더 크라운 캐피탈이? 혜라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주영채라는 이름을 들으니 즉시 공난숙의 딸이 떠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원의 대답에 혜라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혜라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아들 세훈과 주영채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반갑네요. 저는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입니다. 혜라가 자신을 소개하자 정원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건양그룹 부회장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살아왔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건양그룹. 정말 큰 회사죠. 영채 양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지 않겠어요? 아들이 있는데 영채 양과 나이가 비슷해서요. 혜라의 제안에 정원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한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괜찮습니다. 아, 제가 너무 급했나요? 하지만 영채 양을 보니 우리 세훈이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혜라는 정원을 보며 진심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원의 품격 있는 모습,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며느리감이었거든요. 정원은 이런 혜라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영채 양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혜라의 말에 정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한다니 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가요? 혜라는 정원을 자신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을 보며 정원은 다시 한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영채 양 정말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 우리 세훈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혜라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원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며느리로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운명인 걸까? 정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라와의 만남 이후 정원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혜라는 정말로 정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정원은 진세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훈은 건양그룹의 부사장이자 건양백화점의 대표였습니다. 우월한 외모와 따뜻한 성격을 지닌 그는 정원을 보자마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채 씨.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세훈의 정중한 인사에 정원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진세훈 씨. 혜라는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거든요. 영채야, 세훈이랑 정원에서 좀 걸어볼까? 날씨도 좋고. 혜라의 제안에 정원과 세훈은 함께 정원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따뜻한 햇살, 그리고 두 사람만의 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영채 씨는 평소에 뭘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세훈의 질문에 정원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차정원으로서 행복한 순간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짜 주영채로서의 행복을 말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요. 예쁜 꽃이나 멋진 풍경이나. 저도 그래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비슷한 감성을 발견했습니다. 세훈은 정원의 순수한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고, 정원 역시 세훈의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세훈의 제안에 정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완벽한 남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원과 세훈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미술관이나 콘서트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이런 데이트들을 통해 점차 세훈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대할 때 항상 신사적이었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영채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즐거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세훈은 정원에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고, 정원 역시 세훈과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주영채로 알고 있었고, 정원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세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훈 씨, 제가 사실은... 하지만 매번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 모든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세훈 역시 정원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원의 순수함, 따뜻함,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어머니, 저 영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세훈이 혜라에게 결혼 의사를 밝히자 혜라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했던 영채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세훈아, 정말 다행이야. 영채는 정말 좋은 아이야. 혜라의 축복에 세훈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원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원이 세훈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영채는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노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었거든요. 정원의 남자친구 노민구는 영채를 찾아갔습니다. 민구는 정원과 오래 사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민구야, 정원이에 대해서 알려줄 게 있어. 영채는 민구에게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구는 갑작스럽게 영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원이 아버지, 살인자라는 거 알고 있니? 영채의 말에 민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원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차정원의 아버지 차기범 살인죄로 감옥에 갔었어. 물론 지금은 나왔지만 너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거야. 영채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럴 리가. 정원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숨겼겠지. 누가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말하겠어? 하지만 이게 사실이야. 직접 확인해봐. 영채는 민구에게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구는 그 자료들을 보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원이가 정말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민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원과 사귀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영채는 민구의 반응을 보며 더욱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구야, 정원이가 요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뭐라고요? 건양그룹 부사장이랑 사귀고 있던데? 아마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난 것 같은데? 영채의 말에 민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정원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말 정원이가 그런 일을 직접 확인해봐.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영채는 민구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물론 정원이 세훈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민구는 그날 밤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이죠. 정원아, 우리 만나야겠다. 민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원은 민구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민구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원아, 내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게 정말이야? 정원은 민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민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민구야, 그건. 그리고 넌 지금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면서? 건양그룹 부사장이랑? 민구의 연속된 질문에 정원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민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이냐고 묻는 거야. 민구의 다그치는 말에 정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민구야,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해온 내가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민구는 정원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었거든요. 정원은 민구와 헤어진 후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주영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원은 영채를 찾아갔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말이죠. 영채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영채는 정원의 분노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정원아? 뭘 그렇게 화내고 그래? 민구에게. 내 아버지 얘기를 왜 한 거야? 그리고 세훈 씨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영채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이죠. 아, 그거.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민구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넌 정말. 정원은 분노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채의 악의적인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정원아, 화내지 마. 어차피 넌 지금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있잖아. 민구 같은 건 필요 없어. 영채의 말에 정원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영채가 모든 것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넌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재미있는 장난감? 아니면 게임의 말? 영채는 대놓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원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죠. 정원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영채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호의가 단순히 자신을 가지고 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도 당연히 재미로 한 거지. 가난한 정원이가 부자 행세하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영채의 잔혹한 말에 정원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넌 정말 악마야. 악마. 그럴지도. 하지만 정원아, 넌 그 악마 덕분에 지금까지 좋은 시간 보낸 거잖아. 영채는 정원의 아픈 마음을 더욱 짓밟았습니다. 정원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정원은 이때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영채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혔었거든요. 정원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원은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항상 소외감을 느꼈죠. 반면 영채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자신의 놀잇감으로 생각했죠. 정원아, 이거 써봐. 내가 안 쓰는 거야. 영채는 종종 정원에게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 정원은 고마워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영채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정원을 자선 대상으로 소개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쟤는 내가 도와주는 애야. 불쌍해서 내 옷도 주고 그래. 영채는 정원을 마치 자신의 선행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정원은 그때도 상처받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원이 좋아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영채가 그 남학생을 빼앗아간 것이었죠. 정원아, 미안해. 근데 걔가 날 좋아한대. 영채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원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 이후 정원은 영채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는 영채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영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을 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정원은 영채 앞에서 결심을 다졌습니다. 영채야, 이제 그만해. 그만?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아직 재미를 못 봤는데? 영채는 여전히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더 이상 영채의 놀잇감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원아, 넌 이미 내 게임의 한복판에 있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영채의 말에 정원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미 주영채라는 가짜 정체성으로 살고 있고 세훈과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진실? 세훈한테 내가 가짜 주영채라고 말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영채는 정원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세훈과의 관계도 끝나고 지금까지의 모든 행복도 사라질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거짓말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정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말이죠. 영채는 정원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재미있어 했습니다. 좋아, 정원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말해봐.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해. 영채는 정원이 결국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달콤한 삶을 포기할 용기가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정원은 진짜로 세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정원이 세훈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영채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그날 영채는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더욱 과속을 했죠.
정원과의 대화에서 예상보다 정원이 강하게 나오자 기분이 상했거든요. 정원이가 감히. 영채는 중얼거리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끼익! 쾅! 사고 소식을 들은 공난숙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영채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식을 회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난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이다니. 하지만 그녀는 곧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사업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죠. 딸의 사고라는 불행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영채가 주영채 행세를 하고 있던 그 아이. 차정원이었나? 공난숙은 영채로부터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영채가 정원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공난숙은 교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채가 의식을 잃은 지금 정원을 완전히 주영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정원을 불러냈습니다. 정원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정원은 공난숙의 심각한 목소리에 불안해했습니다. 영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요? 영채가? 정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영채를 미워했지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의식을 잃었어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공난숙은 정원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정원이 영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채 역할을 계속해 주실 수 있나요? 공난숙의 제안에 정원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건양그룹과의 결혼건 말이에요. 영채가 의식을 잃은 지금 이 일이 무산되면 우리 회사에도 큰 타격이에요. 공난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미 진세훈 씨는 당신을 주영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원하고 있고요. 공난숙의 말에 정원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제안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훈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채가 깨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일단 지금은 이 상황을 넘겨야 해요. 공난숙은 정원을 설득했습니다. 정원에게는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당신도 세훈 씨를 좋아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주영채가 되어보는 건 어때요? 공난숙의 말에 정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거짓말의 시작일까요? 하지만 결국 정원은 공난숙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훈에 대한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의 달콤한 삶에 대한 욕망이 양심보다 컸기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공난숙은 정원의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원은 완전히 주영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가 아닌 공식적인 주영채로 말이죠. 공난숙의 계획에 따라 정원은 이제 완전히 주영채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녀는 주영채였습니다. 세훈은 영채의 사고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요? 세훈의 걱정에 정원은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훈이 걱정하는 것은 주영채인데 정작 진짜 영채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정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거짓말에도 익숙해져 있었죠. 혜라 역시 영채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영채야, 정말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네.
헤라는 정원을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했던 며느리 후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이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원은 헤라의 품에 안기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지만 그 어머니는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세훈은 이 사고를 계기로 정원과의 결혼을 더욱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영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세훈의 프로포즈에 정원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남성이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세훈 씨,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세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원은 감동했습니다. 비록 거짓된 정체성이었지만 세훈의 마음만은 진짜였거든요. 네, 좋아요. 정원의 승낙에 세훈은 기뻤습니다. 헤라 역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크게 기뻐했죠. 정말 잘 됐어요. 영채와 세훈이가 결혼하다니. 헤라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탈 두 대기업 간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화려하게 준비되었죠. 정원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정원은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었다면 절대 입어볼 수 없었을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이 결혼식에는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원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정원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보며 감동에 겨워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게 되다니 정말 행복했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훈의 속삭임에 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죠. 결혼 서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세훈 씨, 주영채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주영채 씨, 진세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원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인데 이런 서약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결국 정원은 대답했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정원은 공식적으로 진세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과의 인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헤라와의 인사였습니다. 영채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헤라는 정원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며느리를 맡게 되었다는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정원 역시 헤라를 안아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와 딸이 됐네요, 어머니. 정원의 말에 헤라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여성이 바로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원은 헤라를 안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할 때가 온 거야. 정원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랑보다는 복수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금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자신이 버린 딸이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어. 정말 아이러니해. 정원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헤라는 행복한 미소로 받아들였죠. 영채야, 앞으로 우리 가족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원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헤라는 이런 정원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했던 완벽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쁨에만 젖어 있었죠. 세훈이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영채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정말 복이 많아. 헤라의 말을 들으며 정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이 많다고? 곧 알게 될 거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결혼 후 정원은 한혜라의 며느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대저택에서 살게 되었고 온갖 럭셔리한 것들로 둘러싸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영채야, 이게 내 방이야. 헤라는 정원에게 아름다운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은 크기의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진 방이었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정원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 옷방이고. 헤라는 정원을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거예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 헤라의 말에 정원은 다시 한번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세훈 역시 정원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채, 결혼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 여보. 두 사람은 신혼부부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마음속에는 항상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원은 이 집안의 일상에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헤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세훈과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영채야, 오늘 백화점에 같이 갈까? 새로운 옷들을 좀 사자. 헤라의 제안에 정원은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헤라와 함께하는 쇼핑은 정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백화점에서 헤라는 정원에게 최고급 브랜드의 옷들을 사주었습니다. 이 드레스 어때? 내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나요? 비싸다니 무슨 소리야.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헤라의 말에 정원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대우가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준다는 것이 아이러니했거든요.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은 헤라와 정원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채야, 너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좋다. 마치 진짜 딸과 함께 있는 것 같아. 헤라의 말에 정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라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진짜 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거든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마치 진짜 엄마 같아요. 정원의 말에 헤라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죠. 사실 나도 딸이 있었어. 헤라가 갑자기 꺼낸 말에 정원은 긴장했습니다. 딸이 있으셨다고요? 응, 오래전에. 하지만 지금은 연락도 안 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헤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딸분이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물론 그립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 헤라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원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강하고 우아한 모습만 보여주던 헤라의 약한 모습이었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정원의 질문에 헤라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헤라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후회의 빛이 보였죠.
정원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곧 정원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나는 복수해야 해. 어머니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은 점점 더 교묘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속으로는 헤라에게 상처를 줄 방법들을 생각했죠. 먼저 정원은 헤라의 약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가 가장 아끼는 것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알아내려고 했죠. 어머니, 과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과거 이야기. 네,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요. 헤라는 정원의 관심을 기뻐하며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원은 그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죠.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한바집 딸이었지. 한바집이요? 응, 건설 현장에서 밥하는 그런 곳. 정말 힘들게 살았지. 헤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원은 어머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의 헤라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도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의 삶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맞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헤라의 말에서 정원은 어머니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정원은 이 정보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편 정원은 태석과의 관계도 관찰했습니다. 헤라와 태석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죠. 아버님, 어머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영채가 그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우리는 첫사랑이었어. 태석의 말에 정원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사랑이요? 정말 로맨틱하네요. 그래, 젊었을 때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 사이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었지. 세훈이 엄마와 말이야. 태석의 말에서 정원은 또 다른 정보를 얻었습니다. 태석에게는 전처가 있었고 세훈은 그 전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세훈이는 내 친아들이지. 전처가 돌아가신 후에 헤라와 재결혼한 거야. 정원은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를 파악하며 더욱 교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헤라를 모시고 태석을 공경하고 세훈을 사랑하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죠. 영채야, 넌 정말 완벽한 며느리야. 헤라는 정원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정원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원의 말에 헤라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죠. 기쁘게 해드린 다음에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원은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집안 관리도 배웠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며느리였습니다. 영채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태석도 정원을 칭찬했습니다. 정원은 이런 칭찬들을 들으며 뿌듯해했지만 동시에 복수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갔습니다. 세훈 역시 정원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영채,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도 여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정원은 세훈에게도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계산하고 있었죠. 세훈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것도 이용할 수 있겠네. 정원은 세훈의 사랑마저 복수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세훈이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계산했거든요. 한편 병원에서는 진짜 주영채가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영채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 언제쯤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공난숙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빨리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원이 주영채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고 건양그룹과의 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영채가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 공난숙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진짜 영채가 깨어나면 지금의 모든 상황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난숙은 일단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채가 깨어날 때까지는 정원이 계속 주영채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정원은 이 집안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원을 사랑했고 정원 역시 겉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정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 정원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정원이 계획한 첫 번째 복수는 헤라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헤라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가난했던 과거,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딸을 버린 사실을 말이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과거.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어떨까요? 정원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이 계획한 것은 헤라와 태석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서 헤라를 고립시키려고 했죠. 아버님, 어머님이 과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던데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셨나 봐요. 정원은 교묘하게 태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헤라가 과거 이야기를 했다고? 네, 조금. 하지만 자세한 건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정원은 태석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헤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들려고 했죠. 세 번째로 정원이 계획한 것은 세훈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훈이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후 나중에 진실을 밝혀서 더 큰 충격을 주려고 했죠. 여보,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원은 세훈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의 마음을 더욱 깊게 사로잡았습니다. 네 번째로 정원이 계획한 것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적절한 때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헤라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 때 자신이 바로 그 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어떨까? 정원은 상상만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헤라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복수에 대한 욕망이 더욱 커졌거든요. 정원의 복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먼저 헤라의 과거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가 한영순이었던 시절의 기록들, 차기범과의 결혼 기록, 그리고 자신을 버린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말이죠.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면 정원은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것들이 헤라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상상했거든요. 또한 정원은 헤라와 태석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교묘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가끔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누구와 통화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물론 정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했죠. 전화 통화를 누구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원의 말에 태석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헤라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정원은 또한 세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게 만들어갔습니다. 여보,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주영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요.
세훈은 정원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 난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세훈의 대답에 정원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훈의 진심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정원의 복수 계획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갔고 이제 실행에 옮길 때만 남았죠. 정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렸을 때의 그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원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절,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그 마음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원망과 복수심으로 바뀌었고 그 감정이 정원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정원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라는 이런 정원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원을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고 정원과의 시간을 행복해했죠. 영채야, 너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해. 혜라의 말에 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저도 어머니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원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라는 그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말이죠. 태성 역시 정원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영채 덕분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정원은 태석에게도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죠. 세훈은 여전히 정원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영채, 우리 아이도 빨리 가지자. 네, 여보.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정원은 세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복수를 위한 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정원은 완전히 주영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로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는 이중적인 삶을 시작한 것이죠. 한혜라는 자신이 버린 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신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진세훈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가짜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복잡한 복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진태성 역시 자신의 며느리의 진짜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영채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고 공난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의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원은 영채의 가짜 장례식을 해서라도 복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과연 정원은 자신의 복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혜라는 자신의 친딸이 며느리가 되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거짓말과 진실,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얽혀있는 이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진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정원에서 주영채가 된 한 여성의 복수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숨막히는 복수극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정원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아니면 사랑이 복수를 이길까요? 앞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친밀한 리플리 꼭 본방으로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